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은 공포 게시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용자가 자신이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체로 그 이야기들은 읽고 나면 한밤중에 혼자 걷는 길이 두려워질 만큼 오싹한 기운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호기심에 끌려 그중 하나를 클릭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한 외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었다. 주인공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 마을을 방문한 대학생이었다. 그 마을은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평소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주인공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특히나 마을 뒤편에 위치한 숲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이한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주인공은 첫 며칠 동안은 편안하게 지냈지만 어느 날 밤 숲에서 알 수 없는 빛이 반짝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빛은 그를 점점 궁금증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그 빛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늦은 밤, 주인공은 플래시라이트와 휴대폰을 챙겨 들고 숲으로 향했다. 달빛이 드문드문 내리쬐는 숲길은 이미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한 숲의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그가 빛이 보이던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불가사의한 구체였다. 자세히 보니 그 주위에는 희미한 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주인공은 그 빛에 이끌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갑자기 그의 눈앞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실루엣이 분명했지만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형체였다. 공포에 질린 주인공은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형체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숲에는 전쟁 시기에 홀령들이 잠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빛은 그들의 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후로 주인공은 다시는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대학으로 돌아오는 날 그는 마을과 그 이상한 비밀을 뒤로한 채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숲에서 찍어온 사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빈 숲의 이미지뿐이었다. 단 한 장, 그 형체가 찍힌 사진만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 게시물의 끝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주인공이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 눈앞 모니터에는 희미하게 잡힌 끔찍한 형체가 마치 지금도 나를 지켜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서 있었다.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나는 컴퓨터를 꺼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인 민수의 경험담입니다. 민수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친구 지훈과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과에 들어가면서 쉽게 친해졌고, 모든 수업을 함께 들으며 과제도 함께 할 정도로 매우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지훈이 자살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훈은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 민수는 현실감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를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훈과 주고받았던 채팅 기록을 읽어 내려가던 민수는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지훈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전에도 들었던 같은 벨소리, 익숙한 이름,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지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실수로 잘못 저장된 번호에서 걸려온 모양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적막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곧장 통화를 끊고 잠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후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신저 창에 지훈이라는 아이디가 다시 접속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해킹일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들끓었습니다. 며칠 후 지친 심신에 잊힌 듯한 그날 밤의 일들은 점점 잊혀져갔고 민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역시나 지훈.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본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민수는 지훈과의 친분이 있는 다른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저 악성 장난일 거라고 위로했지만 민수가 겪고 있는 일이 점점 심각해지자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집으로 찾아와 위로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의 한 친구가 민수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중 민수의 집 근처에서 한 낡은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순간 친구는 박스 안에서 광택 없는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지훈이 쓰던 모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민수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번호로 연락을 취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놀란 그 친구는 민수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들의 상상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지훈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 이제 민수는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지훈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민수는 고요한 슬픔 속에서도 지훈이 남기고 간 미스터리를 풀어나갔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살한 친구의 전화. 그것은 아마도 그가 남기고 싶어 했던 외로운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그 사건을 교훈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인터넷에 퍼지며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대학생인 영훈은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별장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별장은 영훈의 할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지으신 곳으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덕에 주변이 온통 나무로 뒤덮여 있어 한적하면서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영훈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친구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하루 이틀 편히 쉬기로 마음먹었으나 그곳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 밤 모두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근처 계곡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별장에서 계곡까지는 오래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했는데 그곳은 해가 지면 발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인 민수는 그런 어둠을 싫어했기에 랜턴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도착한 후 민수의 랜턴이 갑자기 꺼져버린 것입니다. 고장이 난 듯 랜턴을 여러 번 두드려봤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더 깊게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얼른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별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계곡물 소리에 섞여 들려서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려니 하며 간신히 무시했지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마치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닫은 듯한 유령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눈의 착각인지 실제로 들린 건지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영훈과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각종 공포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에 깃든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계곡 근처에서 들렸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실내에서 무겁게 걷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준비해온 침낭에 들어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누군가 장난치는 것은 아니냐며 서로를 비난했지만 영훈을 포함한 모두가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밤샘 지키기로 돌아가면서 하자. 아니, 사실 우리 모두 잠들지 말고 버티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두는 별장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계는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또다시 그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누구냐? 이곳은 내 집이다. 친구들은 그 말에 모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낡고 쉰 듯한 노인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영훈은 소름이 돋은 채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 같아. 영훈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그 후로 이 별장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하며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상태에서 영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것은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분명 장난이고 누가 또 농담을 하고 있는 거야. 영훈이 말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심이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5번째 시간이 흘렀을 무렵 외부의 이상한 소리, 계곡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 등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해가 뜨기 시작했고 모두가 무사했음을 확인한 친구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친구들은 짐을 챙겨 서둘러 별장을 떠났습니다. 별장을 나오면서 영훈은 뒷걸음질을 치며 몸서리쳤습니다. 다신 여기 오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별장은 다시 정막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의 뒤로 작은 그림자가 그들을 배웅하듯 고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영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 후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만날 때마다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하곤 했습니다. 다음 여름엔 또 어디 가볼까? 하지만 그 별장의 이야기는 그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영원히 억눌린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